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생방송은 첫 번째 1월 13일 출시 예정인 뉴트라이트 이뮤니티 에키네시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겨울철 건조한 피부의 필수품이죠. GNH 더블 보습 케어 프로모션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생방송 중에 채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채팅에 활발하게 참여해 주신 분들 중 10분을 선정해서 소정의 사은품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면역을 넘어 면역 전투력까지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1월 13일 출시 예정인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뭐가 있을까요? 왜 일상 면역을 넘어서 면역 전투력이 필요한지, 또 이뮤니티 에키네시아가 면역 전투력에 어떤 도움을 드리는지 오늘 꼭 짚어서 살펴보시고 가셔야 되겠죠. 올겨울 날씨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올겨울 날씨 전망은 아주 춥지는 않을 예정인데요. 계절, 주말부터 지금까지 느껴지시는 날씨 어떠신가요? 따뜻했다가 급작스럽게 추워지는 이런 날씨가 반복이 되고 있죠. 굉장히 변덕이 심한 날씨로 조금 날씨에 내가 적응하기 어려운 이런 계절일 것이다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급격하게 급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옷을 껴입으실 텐데요. 옷을 껴입는 것만으로 나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죠. 가장 먼저 나의 몸 안에 있는 이런 에너지를 체온을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셔야 하는데요. 우리 몸 안에는 이렇게 넘쳐나는 에너지원과 더불어서 우리가 흔히들 한정된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비타민과 미네랄 같이 에너지를 열로 바꾸는 이런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여러 다양한 곳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단순한 체온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쓰여버림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 면역력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날씨 어떻게 또 전망을 하고 있죠? 앞으로 이런 날씨가 계속될 것이다. 어떤 날씨? 굉장히 급변하는 날씨. 그리고 또 요즘 어떻죠? 비가 오면 정말 화끈하게, 또 눈이 오면 정말 눈이 펑펑 많이 내리잖아요. 기후와 관련된 이런 이상 기후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양한 근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한번 우리가 내뱉은 이산화탄소 얼마 동안 지구의 기온에 영향을 미칠까요? 오른쪽 자료를 살펴보시면 100년에서 3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의 상승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그에 발맞춰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1901년부터 2000년 대비 지구의 기온 편차를 살펴보면 이것 또한 굉장히 정직하게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기만 문제일까요? 비나 눈이 한 번 오면 너무나 심하게 오는 이유 뭘까요? 바다의 온도 또한 조금 적정하게 식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 2030년, 2100년까지 바다, 우리나라 인근의 이제 바다의 온도가 어떠할지에 대한 예상치를 이렇게 그림으로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상기온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아주 열심히 통제하지 않으면 2100년도 보면 바다 색깔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거의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수온이 굉장히 올라갈 것이다. 이 수온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게 되면 대기 중에 굉장히 많은 수증기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눈이 오면 정말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눈이 많이 오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맞아요. 우리의 몸을 잘 지켜야 하는데요. 뉴트라이트 교육을 기대하고 왔는데 왜 갑자기 이상기온, 지구의 환경 변화를 이야기하느냐?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이 인간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이처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런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면 감염성 병원성 질환의 58%가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근데 어떤 영향일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일까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있어서의 어떤 영향뿐만이 아니라 이 건강과 관련된 또 다른 자료는 이전에도 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글로벌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이런 자료에서 기후변화가 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감염성 병원성 질환뿐만이 아니라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매개 감염병, 부상, 정신질환, 영양실조,
위장 수인성 감염 질환까지 기후변화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팩터가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이 우리의 건강에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노력을 해야 할 텐데요. 이 겨울철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건강의 척도인 체온입니다. 이 체온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집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이게 긍정적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체온은 집안에서도 떨어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체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몸 안에 있는 에너지원을 열심히 활용을 해서 체열을 상승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체온이 정상 체온보다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한이 나거나 판단력이 저하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소실되거나 부정맥 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운동해야죠. 이렇게 해피 나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리더님들도 어떠시죠? 지금 가만히 앉아서 혹은 누워서 이 교육을 들을 일이 아니다. 서서 혹은 25센트 라이드 타시면서 들으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체온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체온이 끌어올라가는 것, 무한정 체온이 올라가면 좋을까요? 이 체온도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거 좋지 않습니다. 체온이 정상 이상 많이 올라가게 되면 구토나 설사, 근육강직, 경련, 의식장애 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항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항상성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다? 핵심적인 체온이라는 거죠. 이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 항상 일정한 부분을 유지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평소에 살아가면서 체온을 막 재면서 어머 체온이 떨어졌네, 체온이 올라갔는데 걱정하지 않으시죠? 왜? 뇌가 그 부분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와 시상하부라고 하는 이런 곳이 인간의 뇌의 영역을 보면 인간적인 어떤 특징, 뭐 공부를 하거나 아름다운 것을 보면 감동하거나 이런 인간적인 영역의 뇌가 있고요. 하지만 인간적인 영역의 뇌 말고도 생명을 유지하는 뇌가 있죠. 그런 뇌를 원시뇌 혹은 파충류의 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거는 뇌의 중심부에 있어요. 시상하부가 사실은 그런 생명의 뇌에 좀 관여한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명의 뇌가 하는 것 어떤 역할을 한다? 체온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체온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체온이 하는 중요한 역할, 오늘의 주제와 연결해서 살펴보면 이 체온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뭐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나의 몸 안에 있는 면역세포의 활성화 속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면역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살펴볼 건데요. 이 면역은 무엇이죠? 외부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몸을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군인이 아무리 많아도 수비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수비수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떨까요? 방어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면역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면역세포도 면역세포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활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 활성화에 누가 영향을 준다고요? 바로 체온이 영향을 준다.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이 감염으로 인한 이런 부분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방어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오늘 이 부분을 조금 이 시간에 조금 다룰 건데요. 우리 집의 방어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도둑이 들어오면 싸워 이기기 위해서 무기를 먼저 준비한다. 이게 우선일까요? 무기, 방망이를 미리 준비해 놓는다. 싸워 이기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는 뭐죠? 문단속을 해야 됩니다. 문을 제대로 닫아야 되고 어딘가 허투루 되어 있는 곳이 없는지에 대한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리적인 방어막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피부나 코 속의 점막이나 소화기의 점막, 얘가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인 장벽이죠. 그렇죠? 외부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하고, 근데 문단속을 아무리 잘해도, 물리적인 장벽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 부분이 뚫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첫 번째는 선천 면역 체계가, 무언가 내가 예상치 못한 이런 손님이 적군인지를 판별해서 빠르게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면역 체계를 선천 면역
혹은 자연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은 뭐죠? 한번 그 손님이 방문했어요. 근데 그 손님이 그렇게 유쾌한 손님은 아니었어요. 우리 집에 굉장히 해를 끼쳤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손님인지 적인지를 이미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대응해서 싸울 수 있는 힘, 얘를 후천 면역 혹은 학습 면역, 적응 면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면역 체계가 우리 몸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작동을 해서 나의 몸을 지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체온은 면역하고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그거 말고도 이 체온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핵인자 카파비, 단백질의 활동이 촉진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상 체온이 줄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장점은 면역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통제하는 이런 반응까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거는 이제 경험치적으로 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추운 데서 찬 음식 먹으면 소화가 잘 되시나요? 소화가 좀 잘 안 되죠. 뭔가 얹히는 느낌이죠. 체온이 정상 체온에서 1도만 떨어져도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다양한 효소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 효소의 활성이 떨어지고 항산화 효소의 활성 또한 떨어지고 기초 대사율까지도 떨어지는, 그래서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겨울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체열 생산의 핵심인 누구를 자극하자? 근육을 자극하자. 가만히 앉아서 혹은 누워서는 근육을 자극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통해서 체온을 조절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몸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체지방이 있지만 걔가 타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서는 운동을 하더라도 얘를 태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미량 영양소, 한정된 자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타민, 미네랄, 또 필수 지방산과 프로바이오틱스와 같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방어막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인자들이 필요한데요. 우리 이런 선순환 구조를 우리가 마련해 놓고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은 어떻다? 실천은 그러하지 않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근간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양 섭취를 얼마나 균형 있게 하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딱 보더라도 100%를 기점으로 제가 선을 좀 그어놨는데요. 군데군데 비어있는 곳이 굉장히 많죠. 부족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족 중에서도 요즘 현대인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뭘까요? 채소 과일을 정말 먹을 일이 너무 없더라. 점점 더 먹을 일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 더 문제일까요? 채소 과일의 섭취적인 측면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문제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면 정말 김치라도 드시잖아요. 김치 없으면 한두 끼 정도는 괜찮지만 끼니가 계속 반복이 되면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게 사실은 이런 김치류죠.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익숙하게 먹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없어도 괜찮은 이런 음식이죠. 채소, 과일, 어린아이들이 너무너무 안 먹기 때문에 이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더더욱이나 채우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 아이들은 도대체 뭘 먹는 걸까요? 먹는 것이 있어요. 어른들보다 더 즐겨 먹는 것들이 있죠. 패스트푸드나 음료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빈번하게 섭취하고 있고, 이런 빈번한 섭취로 인해서 오히려 영양적인 불균형을 초래하는 문제를 아이들은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보면 애들이 문제다. 애들이 패스트푸드나 음료수를 먹으면서 또 영양 불균형이 너무 심하니까 문제다라고 모든 겨울철 건강의 문제를 아이들로 몰고 가도 될까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신체활동 부족이에요. 이 성인들 같은 경우에도 신체활동을 너무너무 잘 안 하고 있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신체활동의 문제 중에 또 많이 꼽는 게 바로 좌식행동이에요.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좌식행동 뭘까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죠. 우리 하루에 얼만큼 앉아 있냐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운동은 얼만큼 하냐면 하루 21분 미만 하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되게 정적인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에너지를 쓰지 않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젠가라고 하는 이런 게임이죠. 블록을 하나하나 걸릴 때마다 빼는 거잖아요. 한두 개를 깼을 때는 이 젠가의 균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 빼고 자꾸 빼다 보면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해서 하나하나 이 부분을 빼다 보면 우리가
정말 잘 못 지키고 있는 것들이죠. 영양 불균형, 수면 부족, 운동 부족, 스트레스, 흡연, 과음, 노화, 환경적인 요인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요인들이 겹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 잡혀서 유지되고 있던 어떤 면에서 보면 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유지되고 있던 나의 건강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쉽게 너무나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런 문제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몸 안에 있는 다양한 면역 체계는 이미 놀고 있지 않거든요. 하루 평균 논문을 근거로 살펴보면 600만 개의 박테리아 입자를 우리가 매일 흡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슬아슬하게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힘겹게 면역 전쟁을 통해서 문제에 맞닥뜨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자들이 하나하나 깨지게 되면 내가 지금 위태롭게 밟고 있는 이 땅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쉽사리 다양한 문제에 내가 닥치게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몸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면역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면역에 대한 이런 단계를 순차적으로 활성화되는 면역의 단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면역이 어떻게 활성화된다고요? 가장 첫 번째는 물리적인 장벽이 얘네들을 막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 이 장벽이 뚫리면 선천 면역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후천 면역, 적응 면역이 작동을 하면서 면역 체계가 아주 활발하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래서 이 면역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이 면역은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총체적인 방어 수단이에요. 인체 방어의 총본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첫 번째는 물리적인 장벽, 든든한 보디가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든든한 보디가드를 탄탄하게 세워놓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장 건강을 챙기는 거, 피부의 건강을 챙기는 거, 점막이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건조한 겨울철에는 난방과 동시에 가습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도 이 물리적인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선천 면역. 누구보다 빠른 특수부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빠르게 발휘되는 면역 기능이고요. 후천 면역은 누구다? 얘는 굉장히 똑똑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와 적군을 구별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한 번 당하고 난 다음에 어떻다? 이 아주 똑똑한 기억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쳐들어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무기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후천 면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몸의 면역 체계는 방어, 그 다음에는 식균 작용,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을 잡아먹는 역할, 그리고 제압을 하는 이런 역할, 항체를 형성해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이런 무기로서 대응하는 이런 단계로 면역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가장 첫 번째 물리적인 장벽 다시 한번 보면 피부, 아름다움을 꾸미는 공간임과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인 장벽이다. 담벼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 점막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 면역 세포의 약 80%가 이런 물리적인 장벽, 특히나 점막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선천 면역, 이 선천 면역 지금 물리적인 장벽이 뚫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뚫린 물리적인 장벽 틈으로 외부의 병원균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하는 대식세포, 그리고 NK세포, 백혈구인데 이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NK세포를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NK세포, 대식세포, NK세포, 백혈구 등이 이렇게 방어막을 뚫고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빠르게 제압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이 NK세포는 약자죠. 이 NK가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 좋아하시는 리더님들은 킬러가 나오는 이런 영화 한 번쯤 그쵸 많이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NK세포는 어떤 킬러라고요? 얘는 내추럴 킬러예요. 얘는 태어났을 때부터 킬러거든요. 우리 이 킬러 등은 열심히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 잘못된 표현인가요? 이렇게 약간 훈련을 통해서 킬러의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NK세포는 내추럴 킬러예요. 얘는 타고난 살인자예요. 근데 무언가 외부에서의 적군을 없애는 것, 이 킬러의 본능이죠. 근데 이 외부의 적군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더 어려운 일은 뭐라고요? 더 어려운 일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적. 우리 흔히들 돌연변이 혹은 비정상적인 혹은
사람으로 치면 배신자죠. 그렇죠? 이 배신자를 잡아서 없애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내추럴 킬러 셀, NK세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외부에서 들어온 외부의 오염원뿐만이 아니라 내부에 있어서의 비정상 세포를 빠르게 제거하는 역할을 이 NK세포가 담당을 하고 있다. 선천 면역 체계의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후천 면역이에요. 아군은 보호하면서 적군에 대한 이 대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장시간 기억력을 통해서 나중에 들어왔을 때 대응하기 위한 항체를 만드는 이런 면역 기능까지 우리 몸 안에는 다양한 면역 체계가 아주 하모니를 이루면서 마치 지휘자의 오케스트라의 지휘 아래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면역 체계를 또 다른 단계로 조금 살펴보면 이 면역이 이 단계별의 그 물리적인 장벽, 선천 면역, 후천 면역 말고도 얘가 작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세포성의 면역을 띠고 있는 NK세포, 대식세포, T림프구, 그리고 체액성 면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항원 항체 반응은 체액성 면역의 한 단계이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항원 항체 반응을 살펴보면 외부에서 적군이 들어오면 림프구가 얘를 인식을 해서 면역 글로불린 E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 항원 항체 반응 이후에 얘가 침전돼서 이제 더 이상 활성화되지 못하면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대식세포가 와서 얘를 제거하는 이런 단계로 정상적인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양상으로 나의 몸 안에 있는 다양한 면역 체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빛나는 요리 명장님께서 우리 몸을 지키는 정말 고마운 아이들이죠. 내가 잘한다라고 칭찬하지 않고 명령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이제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역할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받쳐줘야 한다고요? 나의 몸 안에 있는 한정된 자원인 말 그대로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거. 열량이 아닌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도록 내가 근본부터 탄탄히 다져서 이것들을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다져져서 활발히 채워지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이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나는 지금 가만히 있지만 나는 또 뭐 하고 있죠? 나는 노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염이나 스트레스, 가속 노화, 그리고 갑작스러운 이런 어떤 다양한 변화에 의해서 나는 아주 어렵사리 지키고 있던 이런 균형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때에는 어떻다? 일상적인 관리로만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 면역을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면역이 더 강하고 더 확실하고 더 정교한 면역 전투력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서 오늘 주인공 뭐를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렸죠. 바로 NK세포입니다. 우리 흔히들 자연살해 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추럴 킬러 셀, NK세포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외부에서 들어온 감염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체내에서 만들어진 비정상 세포를 없애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NK세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흔히들 이제 영상을 쉽사리 좀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부분에서 NK세포의 뭐 활동, NK세포의 액티베이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좀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 이 NK세포의 활동, 비정상 세포로 접근해서요. 얘를 분리해내고 얘를 파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상 감염 세포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통해서 면역과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누가? NK세포가 한다. 근데 이 NK세포 내추럴 킬러이긴 하지만 얘가 가만히 숨어서 우리 집 안에서만 웅크리고 있다면 이 NK세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뭐다? 세포의 수보다 NK세포의 활성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중요한 NK세포의 활성도가 어떻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NK세포가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외부에서의 감염원이나 비정상 세포를 제거해야 되는데 나이 들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 이런 성장의 정점을 찍고 이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그래프들은 사실은 많은 곳에서 볼 수가 있죠. 근육뿐만이 아니라 인체의 다양한 기능적인 그래프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성장의 정점 이후에 얘가 떨어지게 되고 이런 활성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요? 감염과 염증이 증가되는 양상이 많아지게 된다. 수보다도 맞습니다. 활성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NK세포가 가장 먼저 앞서 싸워 나가면서 이 정상세포, 비정상세포와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을 없앤다라고 한다면
우리 전쟁에 있어서 앞서 나간 특공대가 모든 적군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군들이 함께 맞서 싸워야 이 외부의 적을 물리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체계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데 그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휘 시스템을 통제하는 누구? 사이토카인이에요. 그래서 이 NK세포와 사이토카인 이 두 힘이 동시에 작동을 할 때 가장 강력한 면역체계가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NK세포는 뭐라고요? 가장 먼저 앞서 싸워 나가는 특수부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사이토카인은 뭐다? 지휘체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싸우고 다양한 면역체계의 협력을 이루는 면역신호를 이 사이토카인이 만들어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군대를 놓고 보면 해군, 육군, 공군 여러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해군은 해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육군은 육군대로 제각각 싸우면 어떨까요? 제대로 적을 제압해서 이 전쟁을 성공으로 이끌기 어렵겠죠. 이 사이토카인,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이 면역세포가 즉각적으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요. 100가지 이상의 종류의 사이토카인이 분비돼서 침입자를 발견하고 면역 네트워크를 지휘해서 비정상 세포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면역 방어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NK세포의 활성도뿐만이 아니라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늘어난다라는 것, 면역 방어력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상 면역을 넘어서 면역 전투력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면역 전투력이라고 하는 면역 부스팅이라고 하는 기능성을 이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면역력이 좋아진다라는 부분이 아니겠죠. 굉장히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근데 그 지표가 무엇일까요? 오늘 앞서 건강영양정보에서 강조드렸던 NK세포의 활성도, 그리고 또 사이토카인의 분비 증가. 이 두 가지의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개별인정형 원료를 통해서 면역 기능을 부스팅하는, 면역 기능 증진과 관련된 이런 도움을 섭취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제품입니다. 이 에키네시아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 에키네시아는 면역의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허브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북미 원주민의 질병 상처 치료제로서 활용이 되었고요. 약 400년 이상 활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400년의 이 에키네시아 활용의 역사가 이 지금의 에키네시아를 잇도록 한 원동력일까요? 그것 또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것 이외에도 지금 현재 감기 발열 호흡기 치료제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고, 효능과 관련된 논문만 3,400여 건 이상 되는 아주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면역에 관련된 허브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에키네시아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키네시아 추출물의 면역 기능에 대한 유효성과 인체의 안전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확인했고요. 특히나 이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과 안전성 관련된 실험의 근거 자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1살에서 5살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기능성과 안전성에 대한 이런 실험이 있기 때문에 폭넓은 연령층에서 이 에키네시아를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이뮤니티 에키네시아는 그런 이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 정제가 아니라 액상의 상태로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우리 정제로 제품이 출시가 되게 되면 12살 이상의 섭취 제한이 좀 있는 거 아시죠?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이 정제를 삼키면서 생기는 기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제한이 걸리게 되는데, 이 부분을 액상으로 출시해서 폭넓은 연령대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이 에키네시아 추출물 기능성에 대한 부분 살펴보면 8주 섭취로 인해서 자연세포의 세포의 활성화, 바로 NK세포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사이토카인 3종의 유의적인 개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적용 시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가장 첫 번째는 NK세포의 활성도 증가 실험입니다. 이건 인체 적용 실험이고요. 사람을 가지고 한 실험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제 균을 넣어서 이 사람이 병에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어야 해요. 그래서 비율을 살펴보면 2.5대 1, 5대 1, 10대 1의 비율이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5가 누굴까요? 바로 NK세포이고요. 5대 1, 5가 바로 NK세포겠죠. 10이 마찬가지로 NK세포입니다. 이 각각의 단계에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싸움을 붙인 상황이에요. 2.5명과 1명이 싸움을 붙었습니다. 좀 쉽게 재미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1명은 남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2.5명은 여자라고 생각할게요. 여자 2.5명과 남자 1명이 싸울 겁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싸움이 2.5명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싸워야 되죠? 여성이 굉장히 열심히 싸워야 돼요. 물론 신고 있는 구두를 벗으면 1명도 이길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싸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2.5명이 맹렬히 싸워야 돼요. 5명 대 1명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성 5명과 남성 1명이 싸움을 붙었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겠죠. 그렇죠? 여성 2명이 1명의 팔다리를 잡고요. 막 상상이 되시는 1명이 팔다리를 잡고 3명이 막 때리면 되거든요. 10명 대 1명으로 생각해 볼게요. 10명 대 1명이 싸움을 하는데 2.5 대 1 싸우는 것처럼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맹렬히 10명이 1명을 때린다. 여자 10명과 남자 1명이라도 그런 싸움이 일어나면 경찰이 올 수가 있어요. 10명이 감옥에 가실 수가 있거든요. 집단 폭행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당한 수준으로 NK세포의 활성도가 늘어나야 되겠죠.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부에서 들어온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정상 세포를 살해를 하는데 이 활성도가 무한정 증가하는 게 좋을까요? 상황적인 조건에 따라서 이 부분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조건 내로 똑똑하게 활성화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10대 1, 5대 1, 2.5대 1에 있어서의 활성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2.5대 1에 있어서의 활성도가 41%,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딱 필요한 이런 수준만큼의 어떻게 보면 액티베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활성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사이토카인의 증가와 관련된 부분도 살펴볼까요? 3종의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는데 사실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3종의 이름 또한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인터루킨2와 인터페론 감마, TNF 알파라고 하는 이 3종의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하게 돼요. 이 사이토카인이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면역 체계를 지휘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요 세 가지가 올라갑니다라는 이런 부분보다 이 각각의 3종이 하는 기능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평가 가이드에 면역기능 관련된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인터루킨2 같은 경우에는 림프구와 NK세포가 활발히 늘어나고 각각의 세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과 변화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는 이런 사이토카인이에요. 인터페론 감마 같은 경우에는 대식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면역균형도를 조절하는 T세포의 기능성을 활발화하는 사이토카인이고요. TNF 알파는 풀어서 설명하면 종양괴사인자 알파입니다. 미성숙된 면역세포를 성숙된 형태로 전환시켜서 세포의 살해 능력을 증진시켜서 초기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3종의 사이토카인의 분비 증가를 통해서 전체적인 면역 시스템의 원활한 지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를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통해서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이 이뮤니티 에키네시아의 추출물, 에키네시아 추출물의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를 살펴보면 8주 섭취 이후 NK세포의 활성도 증가, 또 사이토카인 3종의 분비 증가를 굉장히 중요한 면역 부스팅의 지표로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오랜 기간 동안 또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원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에키네시아가 드디어 내년 1월 13일 개별 인정형의 원료를 통해서 이뮤니티 에키네시아로 출시가 되게 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 에키네시아를 기다리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에키네시아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데 사실상 이 에키네시아의 원료가 이미 2001년에 일반의약품으로 등재돼서 감기 증상의 치료제로서 쓰였던 것, 사실은 이 부분이 발목을 잡아서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서 허가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개별형 인정형의 원료 등록 이후에 뉴트라이트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출시되게 되었습니다. 이 이뮤니티 에키네시아의 핵심적인 부분, 면역 전투력이 필요할 때 이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개별 인정형의 원료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조금 활용을 하고 있고, 지표 성분으로는 치코르산과 폴리페놀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 NK세포의 활성도와 사이토카인 3종의 유의적인 증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면역 기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에키네시아 추출물 말고도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아연, 셀레늄, 망간, 또 활력과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비타민 B군까지 8종의 기능성 포뮬러로 출시가 되게 됩니다. 부원료 또한 뉴트라이트의 독자적인 부원료로 부원료마저도 꼼꼼하게 식물성 유산균 사균체, 우리 흔히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포스트바이오틱스, 시트러스 추출물, 블랙 엘더베리 추출물, 그 외에 다양한 원료들이 활용이 되었고요. 네, 조보원 리더님께서 이제 교육을 받으셨나 봐요. 에키네시아 8주를 먹고 휴식 시간을 갖는 이유에 대한 거 이제 벌써 자료가 나오기도 전에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 뒤 이어서 바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액상으로 출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콤달콤 엘더베리 맛, 간편하게 하루 한 포 드실 수 있는 이런 제품이고요. 제품의 형태는 2주 14포, 8주 56포, 그래서 개인 관리를 위한 2주용, 또 온 가족 함께 섭취하면서 대용량으로 섭취하실 수 있는 8주의 형태로 출시가 되게 됩니다. 새콤달콤 엘더베리 맛 액상으로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은 액상을 섭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연령이 섭취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액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출시되기 이전에 이제 아침에 좀 일찍 제가 출근을 하거든요. 8시까지 출근을 하는데 이제 8시에 출근을 하니까 공복 상태로 이제 회사에 출근을 했겠죠. 책상에 놓여져 있어서 에키네시아를 쭉 한 포를 먹었거든요. 근데 먹는 거는 굉장히 간편한 새콤달콤의 하루 한 포입니다. 근데 공복에 드시면 조금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부대끼실 수 있어요. 저는 먹고 좀 쎄했거든요. 왜냐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양적인 밀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공복에 빈속으로 드셨을 때는 흡수되는 과정 가운데 약간의 버거움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드실 때는 반드시 공복이 아니라 음식을 드시고 나서 섭취해 주실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또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제품에 있어서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지금 앞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8주 연속 섭취 금지입니다. 8주 정도 섭취를 하신 다음에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얼만큼을 쉬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아주 뭐 법률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미 이 에키네시아 제품이 일반 의약품의 형태로도 판매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8주 섭취 후에 휴식을 취하는데, 휴식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권하냐면 일주일 정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주 섭취 이후에 일주일 정도를 휴식을 취하시거나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해서 조금 더 길게 혹은 더 짧게 조정해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주의사항은 뭐가 있냐면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 결핵이나 백혈병, 교원증,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 억제 질환으로 인해서 면역을 억제하는 억제제를 드시는 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을 부스팅하는 이뮤니티 에키네시아는 사실 적절하지 않겠죠. 억제를 하면서 동시에 부스팅을 하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때는 섭취 금지이고, 과민한 면역 반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 천식이나 알러지나 뭐 건선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과민한 면역 질환들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부분은 면역이 약하다기보다는 사실은 면역이 똑똑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면 더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외부와 나를 좀 분별하면서 외부를 공격해야 되는데 이제 나를 외부로 인식을 해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면역을 부스팅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면역을 챙기시거나 혹은 똑똑한 면역을 챙길 수 있는 장 건강 관리, 프로바이오틱스나 이 마이크로바이옴적인 이런 관리와 함께 이 이뮤니티 에키네시아를 만약에 이용하시고자 한다면 한번 섭취하시고 나서의 경과를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먹고 나서 붉은색의 뭐 피부에 관련된 피부 트러블이 좀 많이 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섭취를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나는 쭉 먹고 싶은데 왜 도대체 8주의 섭취 이후에는 휴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아주 타이트한 이런 과학적인 근거로 또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애둘러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열심히 잘 걸어 다니고 있는데 잘못해서 다리를 살짝 접질렀거든요. 다리를 살짝 접질러서 이 접질린 부분에 다리가 지금 당장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다리에 보조장치 혹은 깁스를 했어요. 근데 깁스를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너무나 불편했던 다리가 편하면서 걷는데도 너무너무 편해서 이 깁스를 계속한다. 이거는 적합할까요? 적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쭉 활용하면 어떨까요? 이 다리의 근육이 약화될 수 있겠죠. 다른 예로 들자면 소화가 잘 안 돼요. 너무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를 먹었습니다. 근데 먹을 때마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제를 매일매일 1년 365일 소화가 안 될 때마다 에브리데이 먹으면 그게 괜찮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다른 더블엑스나 뭐 아세로라시나 이런 다양한 기초 영양 제품처럼 1년 365일 계속 드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면역적인 이런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때 우리 면역 전투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항상 싸우기만 할 태세로 있으면 괜찮을까요? 그거는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면역 전투력을 끌어올려야 할 때 사실은 선택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특별한 제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역 집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 그리고 우리 아이 단체 생활을 하는 이런 아이들 유해 환경으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자 할 때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면역 기능 증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개별 인정형 원료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항산화, 에너지까지 부스팅할 수 있는 8종의 복합 기능성 포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독자적인 부원료로서 식물성 유산균 사균체, 시트러스 추출물과 블랙 엘더베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면역 관리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평소에는 일상 면역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가 이미 너무너무 잘 섭취하고 있는 다양한 뉴트라이트 제품을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 싸우는 힘이 필요할 때 이뮤니티 에키네시아를 통해서 면역 기능 부스팅을 통해서 NK세포를 활성화하시고 사이토카인의 증진을 이끌어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보약처럼 먹어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면역 전투력이 필요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개인의 컨디션 관리를 위한 2주 집중 면역 부스팅, 2주 연례포 용량,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8주 면역 체계를 관리하실 수 있는 8주 56포의 형태로 이 두 가지 형태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의 출시와 함께 이뮤니티 에키네시아의 출시 기념 특별한 프로모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주와 8주를 동시 구입 시 일상 면역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너무 똑똑한 제품이죠. 올데이 비타민C 플러스 미니가 증정이 되는 특별한 출시 프로모션 또한 1월 13일 여기 리더님들께 선보여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리더님들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이 에키네시아 제품 특히나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만큼이나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좋은 제품으로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형태로 1월 13일 선보여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제품과 출시 프로모션에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을 드립니다. 1월에 특별한 이런 신제품까지 소개해 드렸고요. 1부는 이렇게 마치고 G&H의 또 특별한 겨울철 보습 케어를 위한 이런 프로모션이 또 2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